속도로 개선됐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거는 소련을 견제한다는 측면도 있고 베트남 전쟁에서 닉슨이 명예로운 종교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베트남을 또 단절시킬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런 화해 무드 속에서 만약 이것이 한반도에서 분쟁이 고조되고 갈등이 생기면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에 대탕트 정책에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은 분단 상황하에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 한국 정부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한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직후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해 한미 군사동맹 체제의 유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 방침은 변함이 없었고 박정희의 배신감은 날로 높아졌다. In the Pacific and in the Asian area. He didn't like it. Korea had had some troops in Vietnam, and of course I think he brought those back, but I think he was very concerned that that meant a long-term reduction or further and would lead to further reduction of U.S. support for South Korea. 미국은 에거뉴 부통령을 보내 주한미군 철수를 납득시키려 했다. 무려 5시간에 걸친 회담으로 한국 측은 완강히 저항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The United States always felt that sometimes felt that we needed to assert some pressure on the reins and hold back, strong militaristic kinds of anger that would arise in South Korea, quite understandably. 세계적 긴장 완화의 커다란 틀 속에서 남북 대화의 압력이 계속됐다. 심지어 미국이 북한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방안까지 대두됐다. 박정희의 고민은 계속됐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없다면 북한과의 극한 대치는 위험천만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닉슨 도트린 나올 때 뭐 그런 하나의 제시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닉슨은 그때부터 벌써 69년부터 중국하고 소련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그 마크 절충을 하고 있었고 그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우리가 재빨리 그걸 캐치했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지. 저런 것이 천당 우리 한반도에도 저희 그 대탕트 기운의 조성이라는 과제가 닥쳐온단 말이지. 결국 박정희는 북한의 대화를 재이야기로 결심했고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 보다 선의의 경쟁,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미국의 문서 내용 그대로 박정희는 70년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선의의 체제 경쟁을 제안한 것이다.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그런 급격한 이제 상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겠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북의 군사적인 위협을 막아내려면 자주국방이니 뭐 국군 현대화니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진행되려면 일정한 또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벌어야겠고. 71년 3월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철수했다. 주한미군 제7사단 2만여 명의 병력이 감축됐고 주한미군 철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로서는 정부에서 물러나겠다. 국내 정치 상황도 문제였다.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제7대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민주화 요구는 거셌고 미국은 누가 당선되든 남북의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정용했다. So what he did was to develop
several different factors. He developed a heavy chemical and defense industries in the early 70s, just about that time. Began to develop the nuclear efforts a little bit later. And I think the opening to North Korea was part of that process. If he didn't take the initiative, international acceptance of the North would have continued. And secondly, I think, again, what drove him was the danger of the Koreans' situation being brought into negotiations by the others. 71년 8월 12일, 결국 남한 정부는 적십자사 명의로 북한의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회담을 제의한다. 한자리에 마주 앉아 회담할 것을 제의한다. 인민정권의 3대 혁명을 남한이 미국의 압력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대화를 원했다면 북한의 김일성은 왜 대화를 원했던 것일까? 미중 관계 개선은 김일성으로서도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을 무렵 김일성 역시 베이징에 있었다. 중국 역시 화해 무드 속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Probably the Chinese wanted to assure Kim Il-sung that this was not going to be anything that would hurt his position. A short time after all these things were announced, the Chinese provided the first military aid to North Korea in quite a few years. 김일성의 중국 방문 직후 북한은 남한 측에 공화당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남한 측의 적십자 회담 제의 엿새 전의 일이었다. 키신저와 주울레 사이에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는 그러한 현실에서 당시 북한은 보다 서방 측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남한과 대화를 하면서 대탕트무드를 적극적으로 진작시켜서 이제 이것을 자신이 바라는 미군 철수 또는 평화협정 이런 문제를 추구하는 그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려고 했죠. 위대한 수경님의 접견을 받은 일본 도쿄도지사 민홍의 북한도 서방 세계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서방 언론인이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당시 사상 최초로 김일성을 인터뷰했던 서방 기자는 워싱턴 포스트의 셀리그 해리슨. Kim Il-sung had been depicted in the West as a thug, just a tough guy who beat everybody up, repressed his people, a tyrant. And of course he was a repressive totalitarian ruler, but I was struck right away that this man is a very powerful, very magnetic, very attractive, very warm personality. 셀리그 해리슨은 당시 김일성이 북한이 서방 세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는 뜻을 그에게 내비쳤다고 한다. After the interview was over, he sighed and he put his arm around me and he said, now, things are changing in the world. We know that because we see Russia and we see China talking to America now. Where will that leave us? He said this to me, and interpreter is telling me this. And so we want to be friends with the United States. Please go back and tell people in Washington that we've admitted an American journalist. They should admit a North Korean journalist. 70년대 초반 북한 역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전후복구 사업에 나선 북한은 놀라운 속도로 재건에 성공하며 50년대 말까지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한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력 면에서 북한은 남한의 절대 우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60년대 말 북한의 경제는 답보 상태였다. 문제는 과다한 국방비 지출이었다. I was getting this all over. We want more consumer goods. We want to put more money in light industry and consumer goods. We can't do it because of the need to spend on defense. North Korea was spending, and has been in general over the years, spending an average of 5 times more of its GNP on defense than the South. 남한이 미국의 군사 지원 하에서 경제 성장에 전념하는 동안 북한 경제는 군사비에 허덕이며 몰락하고 있었던 것이다.